80%를 의한 나라는 없다. 대입, 주택, 고소득, 일자리까지 사회의 모든 특권을 독차지한 상위 20%의 전략과 의선을 해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북슬라이드입니다. 상위 20%는 어떻게 불평등을 유지하는가? 20대 80의 사회 책을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저자는 리처드 리브스이고요.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세계적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경제학 분야 선임 연구원입니다. 이코노미스트 선정 올해의 책이고요. 상위 20%는 나는 일터에서 사회를 향해 사이버상에서 불평등 등 문제를 비난하고 주말과 저녁에는 불평등 강화에 일조를 한다는 겁니다. 계급에 대한 중상류층의 이런 이중적 태도를 통렬하게 해부한 책입니다. 상위 20%가 어떻게 사회를 망치고 있는지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저자는 상위 1%와 나머지 99%의 대결 구도를 고수하는 기존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상위 20%, 즉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불평등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20대 80의 사회에서 저자가 제시하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기회사재기입니다. 능력과 실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달리 성공의 기회는 평등하기는커녕 상위 20%가 사재기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중상류층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교육, 대입, 인턴과 고소득 일자리 등 성공의 기회를 독차지하면서 자신의 자녀에게 사회적 지위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시도는 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법과 제도에 의해서 현실이 됩니다. 그런 세력들은 1%와 99%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내고 최상위층인 슈퍼리치에 대한 비판을 이끌었던 것 역시 중상류층 지식인들입니다. 그러나 언행일치의 차원에서 보면 이들의 태도는 이중적이며 의선적이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학비를 지원할 여력이 있으면서 장학금 혜택까지 차지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도 최근에 조국 사태를 보면서 이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물론 이 책이 미국에 있는 현상을 언급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생각을 여기 따로 해놨는데 한국 사회에서도 오피니언 리더를 자처하는 지식인과 사회 지도층이 앞다투어 재벌과 상위 1%의 부자를 비판하는 모습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는 상위 20%다. 불평등 담론은 상위 1%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나머지 99%는 모두 비슷하게 불행한 처지라는 뜻이죠. 1%의 최상류층에만 관심을 집중하면 중상류층인 우리가 다수 대중과 같은 배를 탔다고 믿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중상류층의 규모와 그들이 집합적으로 가진 권력은 도시의 형태를 바꾸고 교육제도를 장악하고 노동시장을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또 중상류층은 공공담론에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자, 싱크탱크 연구자, TV 프로듀서, 교수, 농객 이들 대부분이 중상류층이기 때문입니다. 20대 80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부의 불평등이 소득의 불평등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20%의 가구가 평균적으로 소유한 부는 1983년에서 2013년 사이에 83%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사람들은 부의 증가 폭이 훨씬 미미했고 부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양육 격차가 특권을 만든다. 좁히기가 훨씬 더 어려운 격차는 여행, 책, 가정, 교사 등 자녀의 풍성한 경험, 풍성한 양육을 위한 지출의 격차입니다. 그레그 던킨과 리처드 버네인에 따르면 이러한 지출은 상위 20% 가구가 하위 20% 가구보다 10배나 많다고 합니다. 이건 한국에서도 교육비 지출하는 거, 학원비 지출하는 거, 그 격차를 비교하면 아주 실감이 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유리 바다구이 사람들, 부모의 높은 학력과 높은 소득, 두 가지 모두 자녀가 커서 높은 학력과 높은 소득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은 다음 세대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부도 그렇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자녀, 손주는 대대로 계속 부유할 테지만 이 세습은 직접적인 상속을 통해서라기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즉 유산보다는 학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교육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유산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더 고착화되어 상속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니 아까 말씀드린 유산이요 더 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은 중상류층에서 떨어질 경우 더 깊게 추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중상류층 부모는 자녀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리바닥을 깔아주고자 할 동기가 커지며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세제기를 포함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서 자녀의 하향 이동 위험을 줄여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의 노력이 성공적일 경우 위쪽이 더 경직적인 계층 구조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작년인가요? 우리나라에도 숙명여고 쌍둥이 자녀 입시 비리 행위, 올해는 조국의 자녀의 의전원 입학하기 과정에서 표창장 위조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많이 실감이 날 거다 생각이 됩니다. 기회사적이라는 전략, 소득이 높은 우리 중산층은 주택시장을 통해 그 소득을 부로 바꿀 수 있고 여기에 조세제도가 큰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얻은 부를 길을 쓰고 지키려고 합니다. 특히 배타적인 토지 용도 규제를 이용해 소득이 낮은 사람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 우리의 집값을 떨어뜨리지 못하게, 아니 우리 동네의 좋은 점을 조금이라도 훼손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러한 배제 과정은 심지어 대중의 비판에 직면하지조차 않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는데 진짜로 심각한 것 같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언론에서 많이 다루지 않는 것도 또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화를 위한 제안. 30세 미만 여성의 임신 중 60%가 계획되지 않은 임신이라는 사실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젊은 여성들, 특히 20대 여성들 사이에 계획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이 많은 것은 빈곤, 불평등, 공공지출, 주거, 의료 등의 심각한 함의를 가집니다. 하지만 내가 주로 우려하는 건, 여기서 저자를 얘기하는 거죠. 우려하는 것은 기회의 격차, 즉 인적자본 형성에 발생하는 계급 간 불평등입니다. 이 글을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슬라이드 하면서 생각나는 것은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내부자 그룹, 거기에 주인공이 윈스턴인데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바로 매치될 수는 없지만 그 내부자 그룹이 내부자 그룹과 프롤 계급을 중간에서 연결하는 프로그래밍화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20%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책에서도 주장하듯이 미국의 20%, 한국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의선적이고 정의를 내치지만 의선적이고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부를 축적하고 집단적인 어떤 언론을 형성하고 이런 부분이 실감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20%의 사람에게 고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고 싶으면 최상위 1%는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공감 가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